자바스크립트 jQuery 기초 첫 번째, 변수 선언과 원시 데이터 타입 종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산을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로 작정하셨다면은 기초부터 미리 닦아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전 데이터를 통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쓰임을 명확하게 사용을 해보시면은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원시 데이터 5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산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var이라고 해서 variable이라는 영어의 앞글자만 3글자를 따서 그렇게 약자로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예약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절대 변수로 선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var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변수명을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변수명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a라고 설정을 해도 되고요. 이 변수명은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나타내 주는 것이나 혹은 이 변수가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지정해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당 표현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끝에는 데이터를 넣게 되고 이와 같이 세미콜론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변수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아래와 같이 원시 데이터, 이렇게 원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원시 데이터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는 시간이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넘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죠.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변수에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 스트링, 문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자를 변수에 할당해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불리언, true인지 false인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 불리언 타입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널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뜻해요. 데이터가 없구나. 하지만 초기화는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화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var, a는 1이라고 했는데 는 1을 만약에 뺀다면 변수 a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변수 a라는 것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것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undefined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a에 대해서 null이라고 넣으면은 null은 null 값이라고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초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화가 된 것과 안 된 것에 대한 차이점을 본다면 null과 undefined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를 찾는 연산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콘솔 창으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으로 왔는데요.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넘버에 num이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앞에는 var 키워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 1이라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출력이 되는 undefined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num이라고 출력을 하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num에는 지금 1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num에 들어간 1은 우리는 이것이 숫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숫자인 것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다행히도 자바스크립트 내에서는 type of라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호행되는 것에 변수를 넣게 되면은 이것의 타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number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number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당연히 숫자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이것이 숫자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입 오브를 자주 사용할 수가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의 str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는 숫자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인식하는 것은 더블 쿼테이션에 할당을 하거나 혹은 싱글 쿼테이션에 할당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다 1을 넣어볼게요. 1은 숫자지만 쿼테이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명백하게 스트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1을 가지고 문장에 들어가서 숫자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하나라는 것이 의미가 전달이 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사칙 연산에 사용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 개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문자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1을 넣었습니다. str은 1이라고 나오고요. 아까와는 좀 다른 출력이죠. num을 출력했을 때는 단순하게 1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좌우에 쿼테이션 마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입 오브로 검증을 해볼까요? 스트링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스트링 타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와 스트링을 봤으니 다음은 불리언이 있죠. var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명을 불이라고 지정을 하고 제가 여기에 참이라는 것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불이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되면 true라고 나오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쿼테이션 마크가 없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type of 불 치면 불리언 값이라는 것을 불리언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를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empty라는 것을 변수명으로 지정해서 저는 null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empty는 당연히 null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이때 역시도 쿼테이션 마크가 좌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스트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타입 오브로 empty를 봤을 때 이상하게 오브젝트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직 오브젝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타입 오브 empty를 했을 때 empty가 왜 null이라고 출력이 되지 않고 오브젝트가 출력이 될까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undefined이 되겠죠. undefined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변수를 nothing이라고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할당식도 없고 탈당할 데이터도 없이 세미콜론을 찍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nothing을 한번 제가 출력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undefined이 나오고 있죠. define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한다는 뜻이잖아요. undefined이면 정의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type of를 통해서 과연 그런 타입인지를 검증해 보면 undefined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undefined이라는 원시 데이터 타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empty에 대해서 다시 한번 empty 값에 대해서 null이라고 넣은 것인데 이것의 타입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진짜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이와 같이 리터럴 표기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OBJ는 간단하게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의 오브젝트를 만들었다라고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오브젝트라는 것은 다른 말로도 객체라고도 하는데요. 객체는 어떠한 상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거나 조작하고 하는 어떤 액션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데요. 객체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앞으로 배울 텐데 지금은 간단하게 사례만 들어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브젝트에 저는 컴마를 찍고 A라는 프로퍼티를 선언을 하고요.
여기다가 1이라는 것을 할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OBJ를 보면 OBJ라는 오브젝트 안에는 A 프로퍼티가 있고 거기에는 1이라는 데이터가 할당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브젝트는 A 프로퍼티라는 것을 넣고 이것은 변수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변수를 지정을 해서 property라는 것을 넣고 그 안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를 집어넣어 볼게요. 오브젝트에 b라는 것을 넣어서 이번에는 string 1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a라는 property는 넘버 1이 들어가 있고 b라는 property에는 string 1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OBJ에 대해서 타입을 검증해 보면 오브젝트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empty는 어떨까요? empty는 null이고 empty에 대한 타입은 다시 한번 봐도 오브젝트인데 여기에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ty라는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 타입의 null 안에 a라는 프로퍼티를 지정을 하고 그 안에 1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cannot set property a of null. null에는 a라는 프로퍼티를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null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null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브젝트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없지만 타입을 찍으면 오브젝트이구나.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의 규칙 안에서 이것이 왜 오브젝트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우리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와 같이 오브젝트라고 타입이 나오게 되지만 오브젝트와 같이 사용을 할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칙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num이라는 변수를 지정을 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엔 1이 들어있어요. num과 num을 더하면 2가 출력이 되네요.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num에다가 num 플러스 num이라는 것을 저는 할당을 해볼게요. 그러면 num은 2가 되겠죠. 그럼 num에서 빼기 num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0이 되겠죠. 2 빼기 2니까요. 자, 그러면 num 곱하기 num은 뭐가 되죠? 4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num은 2잖아요. num 나누기 num은 뭐가 되죠? 1이 되죠. 2 나누기 2는 1이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퍼센트 이렇게 이 기호를 확인해 보셨을 수 있는데요. 보셨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연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4를 1로 나누고 나서 나머지를 뜻하는 거예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자, 만약에 4를 2로 나누면 뭐가 남죠? 남는 게 없죠. 자, 그럼 5를 2로 나누면 남는 게 뭐죠? 하나가 남겠죠. 자, 이와 같이 나머지를 연산을 해서 출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var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 이름을 다음에 적게 되고 할당식을 적고 그리고 데이터를 적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그 변수의 초기값을 지정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원시 데이터 5가지 타입, number, string, boolean, null, undefined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산술, 사칙연산,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이 퍼센트 기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